103.5 FM 돈을 이해하는 시간 정철진의 목돈연구소. 기술적 분석하기 딱 좋은 날이네. 기술적 분석으로 주식시장을 전망해 봅니다. 기술적 분석이 좋은 형님 이트렌드 강훈보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네, 영화 신세계 OST 이 음악이 오늘의 날씨 또 오늘의 주식시장 상황과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트렌드 강훈보 센터장 지금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이 상황이 지금 네. 안 좋게 흘러가고 있고요. 맞습니다. 하고 우리가 이제 차트 분석을 처음에 할 때도 얘기했지만은 네. 항상 메인 시나리오가 있고 네. 이게 안 될 경우에는 얼터너티브, 그러니까 대안이라고 하죠. 맞습니다. 두 개를 항상 네. 이야기하는 것이 네. 이 차트 분석의 기본인데 지금 우리가 대안으로 얘기했던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가고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가 계속 형성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미국 증시 먼저 뭐 짚어드리면 33,000포인트 구간에서 33,000포인트 구간을 좀 강력하게 지지해주는 다우지수와 네. 또 나스닥도 다우지수보다는 차트가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어저께 전일 좀 반등이 좀 세게 올라오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네. 근데 국내 증시가 야간 선물도 그렇고 오전 장까지는 좀 반영을 좀 해주나 맞아요. 싶었는데 네. 전체적으로 갑자기 일단 제 생각에는 전일 신용 물량이 일부 출회가 됐고 네. 또 오늘 반등 나오면서 신용 비율을 좀 맞추고자 하는 일부 투자자분들의 투매가 좀 일부 같이 나온 게 아닌가. 그러면서 일단 수급이 밑에서 받쳐주는 분위기가 없다 보니까 예. 그대로 밀려서 다시 한번 전일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이 있다. 근데 여기서 2,900을 이제는 지수라는 게 좀 의미가 좀 없어져 버리게 됐어요. 그게 바로 그래요. 네. 그래서 미국 증시를 좀 구체적으로 좀 짚어드리자면 네. 미국 증시는 일단 33,000자리는 당분간은 좀 지키고자 하는 의지를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그래서 33,000포인트를 지지를 하는 한 그러면 국내 증시랑 연결을 해보면 미국 증시는 33,000에서 안정적으로 흐름을 보여주고 국내 증시에서는 순환매 장세가 좀 펼쳐지면서 네. 그러나 시총 상위 종목들은 바닥 다지기와 언더슈팅과 해서 투심을 계속 흔드는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미국 증시가 33,000에서 34,000포인트를 살린다 하더라도 네. 기간 조정으로 올 10월, 11월 상반기까지는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한 모습. 그러니까 미국 증시의 V자 반등은 좀 예상하기는 힘들다. 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다우존스가 오늘 끝난 게 34,314 네, 이 정도였는데 맞습니다. 네. 지금 우리가 마지막 그 콘크리트 라인을 33,000 정도로 맞습니다. 강보 네. 센터장은 보고 계시고 네. 여기는 큰 이변이 없는 한 네. 지킬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나 우리가 이제 재료도 항상 섞어보잖아요. 네. 10월 18일까지는 법정 채무한도 협상이라는 또 큰 게 하나가 있으니까. 맞습니다. 부채한도 그렇죠? 인상에 대한 협의가 좀 있을 텐데 네. 줄다리기를 계속 하다가 결국에는 합의를 하는 쪽으로 그렇다고 해서 디폴트를 가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네. 그게 미국 증시가 지금 바닥 따지기 33,000과 33,600 박스 하단이 있는데 네. 거기를 콘크리트 지지선으로 보고는 있습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34,000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35,000, 6,000까지 가는 레벨업은 그 이슈가 지나고 나서 다시 한번 또 33,000은 흔드는 모습이 네. 33,000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국내 증시는 위쪽으로는 이따가 후반부에 제가 언급을 드리겠지만 3,050에서 100포인트가 상방 레인지고 밑으로 네. 내려가는 네. 그런 흐름도 예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코스피는 이제 맞춰도 좀 이따 보고요. 네, 네. 만에 하나 이제 우리가 이제 네. 또 얼터너티브 대안을 또 둬야 되겠죠. 네. 정말 급박하게 미국의 뭐 부채한도 협상에서 모르는 변수가 나와서 이제 33,000 믿었던 뭐 300이라든지 요 라인이 끊어졌다라고 네. 한다면 그때부터는 좀 약간 상황은 심각해지죠. 그 부분이 네. 사실 지금 소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부채한도 협상보다는 실제로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연준 내에서 스탠스가 달라졌잖아요. 네. 그냥 단기적입니다 하다가 지금 사실 그 앨런 재무장관께서 얘기했었던 이렇게 10월 18일까지 이렇게 협상 안 하면 디폴트 대응입니다라고 겁박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그렇죠. 얘기가 1차 협의가 어느 정도 통과가 됐었는데 꿈쩍 안 해요. 꿈쩍 안 공화당은. 했습니다. 네. 근데 네.
이 우리의 파월 의장님이 얘기하신 게 시장에 이렇게 되면 스태그플레이션의 코멘트도 나오는 거 아니야? 네. 그렇게 되면서 시장이 대한민국 증시랑 아시아 증시는 거기 부분에 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닌가. 거기다가 이제 대한민국 자체의 신용 물량도 좀 문제가 될 거고 유동성이 일단 대출이 이 제한이 많이 돼 있다 보니까 네. 그런 부분이 만들어지면서 시장이 밀리면 우리 개인 투자들 좀 받치는 현상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네. 그 수급 공백에 의해서 이런 흐름이 좀 당분간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알겠습니다. 보고 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 어쨌든 네. 뭐 전략으로 33,300 여기 잡으시고 만에 하나 여기가 깨지면 일단 위험 관리 들어가야죠. 근데 그건 역설적으로 근데 모르는 뭔가가 나왔다는 거겠죠. 네. 만약에 깨졌다면 우리가 모르는 위험이. 기정사실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긴축에 대해서 속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 좀 더 앞으로 올 가능성. 예를 들자면 네. 내년 상반기에 긴축이 예를 들면 뭐 6월이다 7월이다. 근데 그게 한두 달 더 앞서지거나 3개월 더 앞서지면서 증시가 사실 6개월 1년 선행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더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이 지금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근데 사실 지금 이런 걸 기정사실화 하는데 일단은 탈출할 그러니까 참 이런 멘트를 드리기 좀 네. 그렇지만 3,100 이탈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일단 다우를 보면요. 네. 다우는 34,000에서 지금 다우 얘기를 좀 일단 정리하면 네네네. 그러니까 미국 증시는 네. 현재 구간에서 여기서 35,000을 살리면서 다시 추세 전환은 없다라는 기정사실을 네. 물론 제가 틀리면 기술적으로요? 네, 기술적으로 35,000을 살리면서 우상향하는 흐름은 일단 없다고 보시고 앞으로 이제 하방은 긴축- 네. 33,000이라는 맞습니다. 33,000을 깨는 흐름이 나오면 우리 뭐 국내 증시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지만 33,000, 35,000 박스에서 미국 증시는 계속 근데 이게 변동성이 엄청 커지면서 그렇죠. 이 투자자들의 투심을 계속 흔들어 버리는 그런 현상으로 계속 이어진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긴축에 대해서 좀 단축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기다리는 그 긴축보다 좀 더 속도가 내지 않을까라는 게 시장이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기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33,000이라는 콘크리트가 깨지려면 정말 큰 변수들. 제롬 파월이 네. 뭐 연임을 못 한다든가. 네. 그렇죠. 그게 네. 이제 10월 뭐 20일경에 발표되잖아요. 맞습니다. 연임을 네. 못한다는 뭐 찌라시들도 많이 이렇게 좀. 근데 그걸 최고 악재로 좀 생각하더라고요. 네, 뭐 네, 그러거나 네. 뭐 피치가 뭐 네. 신용 등급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한다거나 이런 좀 진짜 불의의 변수가 아니면은 네. 일단 미국은 33,000에서 일단 버티지만 그러나 역시 이것도 뭐 갑자기 급등한다라기보다는 네. 이제 기간 조정 라인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좀 분석을 맞습니다. 했고 우리가 좀 보면은 최근에 나스닥을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저는 생각해봤더니 네. 우리 시총 상위가 네. 좀 굉장히 성장주들이 많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렇죠. 2000, 삼성전자. 네. 예. 2000년도 예. 초반부터 시가총액 상위가 글로벌 탑 시총이랑 비슷한 그 형태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대한민국 증시가 재평가돼서 레벨업이 3,000대까지 올라온 거죠. 네.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와 상관관계가 훨씬 높아졌어요. 맞아요. 예. 네, 네. 예. 그러니까 다우 지수보다는 나스닥 쪽으로 좀 보셔야 되는데 네. 나스닥의 기현상이 지금 테슬라는 고공행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IT 테크주 종목들이 밀리면서 맞아요. 예. 바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크게 더 부러질 자리는 그 종목들이 역시. 안 보이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나스닥은 미국 증시는 견조한 흐름을 박스로 움직이면서 네. 저희 힘없는 국내 증시가 좀 취약하지 않나 그런 네.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여러분들이 궁금한 이제 국내 증시 코스피로 좀 오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같은 날은 그냥 보너스를 좀 주잖아요. 네. 어제 빠졌어 가지고 그러나 오늘도 거의 현재 시각으로는 한 0.9%, 8-9%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국내 증시 한번 분석해 볼까요? 일단 코스피 지수는 3,000포인트를 순간적으로 테스트는 해도 네. 기술적으로 크게 훼손되지 않는데 이 문제가 2021년 2월 3월의 저점 구간이었던 2,930-50포인트 그 자리가 쌍바닥에서 3,300 그 자리를 지지하면서 3,316포인트까지 강하게 상승했었던 시작점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어저께 훼손을 시키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들이 보여졌습니다. 그리고 국내 증시도 오늘 3,000포인트를 좀 못 가는 2,298포인트까지 반등했다가 예. 그대로 다시 2,230 전일 2,930. 네, 2,930 전일 저점 자리를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은 테크니컬하게 보면 그냥 고점 3,200 여러분들이 좀 메모를 해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화면에도 좀 나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3,230포인트가
그 전에 3,310포인트는 오버슈팅으로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수 있고 3,230이 메인 고점입니다. 네. 그리고 저점이 2,930포인트인데 네. 이 구간이 1년의 박스 흐름이었어요. 네. 근데 그 중심값이 바로 3,100포인트입니다. 근데 3,100포인트의 테스트 이후에 시장이 3,000포인트까지 내려오고 올 상반기인 1월, 2월 자리 저점 자리 2,930을 테스트했다는 것은 2,750과 2,700의 박스 하단이 밑으로 툭 더 떨어질 수도 있는 경우의 수가 열렸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면은요. 이제 네. 9개월 동안 우리 코스피가 지켰던 자리가 한 2,950, 맞습니다. 뭐 3,300 네. 여기까지를 이제 쭉 지켜왔다가 이제 깨서는 안 될 자리들이 좀 있는데 일단 심리적으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네, 3,000이 안 깼으면 좋겠다. 맞습니다. 얘기를 네. 했는데 이제 심리적 라인은 3,000이 깨졌고요. 네, 그럼 이제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죠. 그리고 네. 그 다음 라인이 한 2,930 뭐 요 정도 선인데 네. 지금 여기서 마지막 좀 투쟁 아닌 투쟁을 벌이고 있으나 확률적으로는 확률적으로 못 지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네, 지지하려고 하는 일부 그 기간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네. 그런데 이 구간에서 우리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멘트를 많이 하죠. 반등시 매도. 딱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투자자분들이 좀 속상하지만 네. 현재 구간에서는 반등의 여력은 일부 있습니다. 순수한 기술적 분석적인 측면인데요. 네. 반등시 매도를 해서 현금 확보를 최소한 70% 정도는 확보를 하셔야 네. 그 후에 뭐를 만약에 그런 뭐 2,700이나 2,800 라인까지 안 내려가면 너무 감사한 거지만 네. 일단은 현금 확보를 해서 리스크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장세로 바뀐 것이 아닌가. 예, 대체율 이후에 그런 시장 흐름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반등시 매도라는 거는 이제 주식이라는 게 확 빠지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반등하면서 올라갔다 빠지게 네. 되는데 지금 이제 차트 분석입니다, 여러분. 네. 기술적 분석으로는 우리가 심리적 라인이 3,000도 깨졌고 네. 또 2,900 여기 30 라인, 여기 20 라인도 만에 하나 지키지 못하고 무너질 경우에는 이제 그 다음에 콘크리트 바닥을 네,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방금 얘기를 하셨는데 저도 지금 기억이 나는 게 작년 말에 맞습니다. 네. 이제 하방론자라고 하죠. 네. 더 이상 주가 못 간다라고 할 때 그분들이 외쳤던 데가 네. 2,788이 있었거든요. 맞습니다. 그 그러니까 자리가 거기까지는 간다는 얘기예요? 네, 그 자리가 이제 작년 그 하반기 쪽에서 지수가 쫙 치고 올라가기 전에,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네. 1,300, 1,500짜리에서 2,700까지 레벨업을 쫙 갔어요. 네, 네. 그리고 나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이후에 그 다음에 3,300 레벨업으로 맞습니다. 갔는데 네. 이제 고향으로 온 거죠.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유동성 공급과 실적을 좀 받쳐주는 수급이 들어왔었던 그 구간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구간이 오면은 예. 사실 지금 현재 포지션 많이 들고 있는 분들은 큰 위기지만 네. 만약 포지션을 좀 보수적으로 3,200에서 현금화 전략을 많이 하셨던 분들은 절호의 기회가 될 것이고, 지금 신규 분들이 지금 들어온다고 단기적인 수익은 기대할 수 있지만 단기적인 수익보다는 리턴은 짧고 리스크는 커지는 흐름으로 바뀌어졌다 해서 지금 소장님께서 궁금해하신, 또 알고 계실 수도 있지만 네네. 2,700에서 800 사이는 일단 올 하반기까지는 열어놓고 보는 게 어떨까. 근데 예. 저 이 테크니컬한 분석이 틀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기술적인 분석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네. 네, 기술적 네. 분석으로 하고 네. 이 차트를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우리 청취자분들도 이제 네. HTS나 이런 거 좀 열어보시면은 작년 12월로 돌아가 보면 쭉 한 2,740, 2,780 여기 가면서 맞습니다. 이제 마지막 남은 시장의 비관론자라고 할까요? 이제 네. 이분들이 여기가 고점이다. 네. 그렇죠? 2,780이 끝이다 했었다가 그게 한 달 갔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유동성을 풀면서 그렇죠. 네. 코스피가 이제 3,300까지 갔는데 이게 참 묘하다는 게 이제 10월 내로 위드 코로나로 막 간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센터장님도 네. 얘기했지만 2,700에서 3,300 같은 것들은 일단은 네. 반납하고 시작해야 돼. 정성적인 해석도 되네요. 그렇죠. 네. 상식선에서도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안타까운 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은 3,200에서 3,300 포인트 사이에 평균 단가들이 거의 대부분에 형성돼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50% 가까운 투자자분들이 네. 3,200과 3,300 포지션에 많이 포지션 들고 있어서 예. 지금 이 하락에 대한 대응, 그래서 조금 AS적인 측면에서 제가 조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예.
일단 3,030과 50포인트가 다음 주 목요일 옵션 만기 전에는 테스트를 그러니까 다시 한번 기술적 반등을 올라올 수 있는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그럼 저점 대비해서 100포인트 상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가능성 1. 가능성 3천은 1입니다. 한번 보여준다. 맞습니다. 네. 네, 가능성 1인데 이 옵션 만기 끝나고 난 다음에 만약에 3,000포인트와 3,030포인트로 옵션 만기 전에 올라가지 못한다면 그 돌아오는 주에 3,030, 50을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기술적으로 거기서 이제 추격 매수세가 붙어서 기술적으로는 3,090과 3,100포인트까지도 우리가 약간 희망 고문이 되면 안 되지만 네. 3,050과 3,100 사이까지는 룸이 있지 않을까. 10월 중에는 그 자리. 그러면 그 자리가 오면 예. 좀 아쉽지만 내 평균 단가에 못 왔다고 해서 난 버틸래라기보다는 예. 현실적인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 이런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내 네. 개인 같은 경우에요. 네. 올 2월과 3월 사이에 가장 많이 이제 들어왔다고 네,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방금 말씀하셨대로 네. 3,200대 네, 가장 네. 높은 구간이었었고 네. 지금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네. 갑자기 지금 네. 2,740, 2,700 뭐 88의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갑자기 너무나 또 화도 나시고 뭐 그럴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기술적으로 바라보는 하나의 전망인 그리고 것이죠. 당장 내려간다는 예. 뜻이 아니고요. 예. 우리가 이렇게 룸을 열어놓아야 리스크가 터지기 전에 그래도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일단 이 추세선을 깼기 때문에 다시 반등이 3,000을 보여준다 하더라도 네. 갈 길을 간다 밑으로.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때 현금 확보입니까? 네, 그때는 3,050과 3,100포인트 정도에서 근데 이게 또 종목마다 케바케인데요. 네. 지금 혹시 저번 주에 방송에서 제가 삼성전자나 이렇게 반도체 섹터 좀 시총 상위 종목은 안 좋지만 네이버 카카오가 바닥 따지는 모습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오늘 일단 네이버와 카카오가 플러스에서 2, 3%에서 왔다 갔다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이런 종목들을 들고 계신 분들은 3,050, 3,100이 올라갈 때 생각보다 지수가 빨리 올라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때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좀 워낙 좋은 회사지만 길게 가기보다는 그때서 현금 확보 비중을 절반이라도 확보를 하신 기회로 삼으셨으면 좋겠고 이 문제가 이제 삼성전자인데 네. 삼성전자가 오늘 7만 원대까지 7만 71,600원 600원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71,600원까지 내려왔다는 것은 이게 참 그러니까 보이는 구간을 제가 말씀드리자면 올 연말까지 연말 네. 사이에 연내. 삼성전자는 이제 6만 전자라는 6만 7천 8천 뭐 이런 라인까지도 좀 보여질 수 있는 흐름이 보이다 보니까 네. 단기적으로 지금 저점에서 삼성전자가 이제 다시 7만 3천 원, 4천 원 막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면 이제 저점 나왔나 보다 이렇게 공략하기보다는 예. 좀 느긋하게 좀 바라보시면서 지수가 좀 예. 네. 그 삼성전자도 좀 네. 이따가 네. 다시 한번 이제 차트를 하나 꺼내놓고 보도록 하고요. 네. 김진우님이 소장님 그러니까 지금 하락장이라고 그냥 줍줍하면 안 된다는 거죠. 네. 더 나락친다는 말씀, 그러니까 더 큰 하락이 있다는 말씀이죠. 네. 라고 기술적 분석으로 이제 강보센터장은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하나의 기술적으로 강보센터장의 이제 분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들이거나 이제 생각하거나 난 아니야라고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맞습니다. 여기서도 대안을 한번 보죠. 네. 이제 반등이 나왔는데 네. 한 3,100 이상까지도 이게 가는 거예요. 네. 이럴 때는 아예 소위 말하는 추세를 또 꺾을 수는 없나요? 상승으로? 이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기간 마디가와 가격 마디가가 있는데 네. 가격 마디가인 3,000을 일시적으로 훼손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살리면 가격이 훼손됐어도 거기는 휩소라고 해서 속임수 그렇죠. 캔들. 힘이 있죠. 네. 근데 그게 얘네 이 시장 흐름이 이틀 3일 동안 3,000포인트를 이탈해가지고 올라올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네네. 이거는 그 메인 세력들이 하방에 대해서 우리는 확신을 갖고 있다. 예. 반등 시 탈출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사인을 이 테크니컬하게 나타낸 거죠. 그러면 이 테크니컬한 게 뒤집어지려면 네. 호재들이 쏟아져야 되는데 부찬도에 대한 승인은 당연히 협의가 될 것이고 네. 그리고 원유 가격이라든가 원자재 가격,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네. 확실히 사라져야 되고 그렇죠. 유가가 뚝 떨어져야죠. 네, 네. 그리고 국내의 금리 인상에 대한 스탠스가 조금 보수적으로 그러니까 좀 시장 경기 뭐 괜찮지만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우리 다음에 좀 생각해 보겠다라는 스탠스가 만약에 노출된다면 네. 또 지금 오늘 소비자 물가도 나와 거. 근데 오늘 나온 걸로 봐서도 네, 네. 뭐 스탠스는 더 세질 것 같은데요. 세지지만 금리 네. 인상을 소장님은 제가 네. 듣기에는 예상을 금리 인상을 조금 한 번 더 저는 할 수도 화요일 날 할 것 할 같더라고요. 가능성이 저는 있다. 그렇습니다. 네네. 네.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멘트로 금리 인상에 대한 봐야죠. 니즈만 보여주고 실제로는 금리 인상은 다음으로 좀 넘기지 11월. 않을까 그렇게 저는 좀 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현재적으로 보면 수급도 비어 있고요. 예. 외국인들의 매도세는 멈춰져 있는 거는 사실이지만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예전보다는. 네네. 근데 더 이상 팔 물량이 없다라고 퀀트 애널리스트도 많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기에는 또 원달러 환율 차트도 좀 애매한 구간이 위치해 있다. 예. 그렇게 그래서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제 기술적입니다. 네. 여러분. 강원 센터장 같은 경우에는 기술적 반등으로 잠깐 3천을 보여줄 수는 있으나 오히려 그때는 손절 라인인 거죠. 여기서 뭐 이거를 탈출한다기보다는 그리고선 최대 만약에 이제 더 하락을 한다면 우리가 작년 12월에 싸웠던 구간 네. 한 2,740에서 2,780선 라인까지는 이제 위험 리스크를 하자. 맞습니다. 네. 이재희님이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리스크 말씀에 어찌할 바를 모르겠네요. 유유하셨는데 네. 이게 이제 시장이 그만큼 급박하게 돌아가는 거죠. 네. 예. 일단 되게 위험한 구간을 일단 깼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희망회로나 이렇게 그냥 아닙니다. 결국엔 올라갈 겁니다. 맞습니다. 증시는 결국엔 올라가요. 그런데 여기에서 대응하지 않고 맞습니다. 더 큰 고난을 겪고 기다리는 것보다는 일단 여기서 현명하게 절반이라도 대응하시면서 보시는 게 맞고 네. 일단 부정적인 멘트를 좀 드렸지만 결국에는 2,700과 800 사이까지 많이 내려오는 경우가 나오면 예. 다시 코스피 지수는 다시 3,200, 3,300을 가는 흐름을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보시고 길게 봤을 때 예. 그게 근데 2023년 뭐 4년 이렇게 좀 먼 일이 될 수도 있지만 예. 일단 여기서 너무 암울하게 보지 마시고 반등 시 내가 현금 확보를 좀 하겠다. 그리고 3,200, 300에서 좀 평균 단가가 너무 고점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손가락이 안 나가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때 많이 들어갔거든요. 맞아요. 예. 그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시총 상위 종목들 중에서는 일단은 많이 빠졌어요. 이런 네. 종목들은 그냥 내가 느긋하게 배당하고 좀 길게 가겠다고 현실적으로 생각하시고 네. 좀 민첩하게 움직이는 종목들이 많이 부러졌었던 종목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네. 위드 코로나의 그 종목들이 이제 바로 화장품 섹터 쪽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모레퍼시픽이나 LG 생활건강 같이 먼저 들어가셨던 분들은 그분들은 시장이 좀 하락할 때 그 종목들은 좀 반등을 해주면서 시장을 좀 지키는 역할을 이미 굉장히 많이 빠졌으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차별화된 전략을 하셔야 되는데 자주 제가 수요일마다 나와서 네, 여러분들께 좀 알겠습니다. 도움되는 멘트 드리고 싶습니다. 8130번님이 맞아요. 현금도 종목입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네. 자, 삼성전자 현재 개인 투자자들 560만 명이 들어가 있는 종목 삼성전자를 마지막으로 좀 분석을 해보죠. 이제 코스피와 거의 비슷한 흐름이죠. 네. 네. 어쨌든 시총이 1위니까요. 네, 맞습니다. 지금 현재 71,600원입니다. 그전 8월 20일 날 저점 자리가 72,500원이고 제가 많은 미디어 통해 가지고 삼성전자를 공략했었던 구간이 74,000원 자리였습니다. 네. 근데 그 74,000원 자리에서 77,000원 구간에서는 좀 저항 자리가 있으니까 정리를 하고 다시 공략을 할 수 있었던 자리도 74,500원과 75,000원 자리였는데 네. 이걸 그냥 깨버렸어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잘 따라오셨던 분들은 약손실로 이번 주나 다음 주에 삼성전자가 74,000원과 75,000원 사이에 반등세는 한번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등세에 비중을 대폭 줄이셔야 되고 코스피랑 거의 비슷하네요. 맞습니다. 전략이 코스피 비슷합니다. 보여줄 때. 네. 역시. 네. 그리고 삼성전자를 뭐 7만 원 후반대와 8만 원 고점에 있는 분들도 좀 안타깝지만 만약에 여유자금과 좀 난 느긋하게 삼성전자 더 빠지면 빠진 대로 나 경제활동 하니까 추가 매수로 나 배당하면서 길게 갈 거야. 10년 이상 투자할 거야. 네네네. 네, 그런 이런 장기 분들? 투자하시는 분들은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워낙 좋은 회사니까 네. 다시 8만전자, 9만전자에 대한 희망도 있으니까 네. 그 구간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경제활동 하시면서 계속 추가 매수를 해서 배당 받으면서 길게 보시고 네. 아니다 나는 트레이딩도 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에 반등하셨을 때 74,000원과
18만 5천 사이에서는 비중을 대폭 줄이셔서 추이를 보고 다시 삼성전자가 7만 원을 이탈하는 흐름에서 바닥을 체크한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반도체에 대한 뭐 호재들이 좀 일부 모락모락 피어날 때 그때 공략하는 게 현재 구간에서는 현명한 판단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앞서 네. 우리가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이제 어쨌든 최악의 경우에 이런저런 악재들이 더 힘을 발휘할 때뭐 네. 2,700대, 네. 예, 2,700, 2,800대까지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도 좀 가슴은 아프지만 네. 또 우리 청취자분들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요. 네. 그 코스피가 그 정도라면 여기도 7만은 깨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일단 기술적으로는 6만 7천 원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는데요. 네. 상당히 아픈 가격 라인이죠. 네. 그렇죠. 삼성전자 지금 6만 7천 원이다 네, 네. 이렇게 얘기하면. 근데 여러분 이거 이제 차트 분석인 네, 겁니다. 하고 네. 하나의 강보센터장의 분석을 저희가 이제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구간이 6만 7천 원 구간이 그 작년 11월과 12월 초에 네. 만들어졌던 구간이 예. 한 4주 동안에 올려갔다가 옆으로 횡보했었던 구간이 있습니다. 예. 거기가 바로 삼성전자가 내려오더라도 거기 구간에서는 좀 강력 지지 구간이 만들어지고 좀 위기의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히려 또 이 네. 차트 분석에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신다는 분은 바로 뭐 물을 탄다거나 하기보다는 가슴은 아프지만은 네. 예, 6만 8천 원까지. 네. 예. 그래요. 아무튼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자, 우리 김미숙님, 강흥보 센터장님, 겉모습은 형님인데 목소리는 아주 부드러우시네요라고 해주셨고요. 자, 여러분 기술적 분석입니다. 저희가 가능성과 대안을 함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요. 함께 좀 공부하시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감사합니다. 네, 이 트렌드 강흥보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나도 부자 되고 싶어서 라디오를 켰어. 정확하고 철저한 정철진의 목돈 연구소.